끊임없이 높고 높은 산과 하늘에 도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넓고 넓은 바다에 도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3극점과 7대륙 최고봉을 모두 정복한 세계 최초의 탐험가.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 단독 무기양 무원조 요트 세계 일주에 성공한 탐험가. 최초 최고라는 수식어로 표현되는 산악인 허용호 대장과 해양 탐험가 김승진 선장. 대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 감동, 심장이 떨리는 긴장과 전율. 미지의 세계를 향한 두 남자의 끝나지 않은 모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전에 저 몸 떠나기 전에 네. 대장님 덕분에 음식 준비하는데 큰 도움 됐습니다. 그래요? 네. 승기 씨가 이제 이거 요트 세계일주 모험 할때 참 경비 문제, 네, 힘들었어요. 고민 엄청 많이 할 때 제가 만났어요. 힘들었어요. 자금이 부족하면서도 저는 의식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 반드시 나 떠날 것이다. 10월달에 목표한 날짜에 떠날 것이다라는 의식을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반드시 갈 것이다라고 늘 생각했고요.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 그렇죠. 저도 지난해까지 에베레스트 갔다 왔잖아. 마음속에는 돈이 없어도 간다는 생각한다. 왜? 내가 집 담보지 앞에서 간다는 생각하니까 다행이지. 그래서 가는 거야. 근데 담보 잡힐 집이라도 있으시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는 담보 잡힐 집도 없었어요. 근데 사실 성장님 같은 경우는 요트맨이지는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요트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셨어요? 제가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바다에서 조그만 보트를 얻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물고기를 굉장히 큰 걸 크게 걸린 거예요. 막 낚싯대가 훅 튀어지더라고요. 예. 물속을 막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낚시를 하다가 잠시 고개를 들었는데 큰 요트가 바로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없이 온 거야. 바람으로. 깜짝 놀랐어요. 아, 어떻게 저 큰 게 바람으로 가지? 아, 저걸 탄다면 연료 없이 지구를 볼 수 있겠구나. 여행할 수 있겠구나라고 느꼈고요. 그때부터 요트를 크게 빠져나갔어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처음에 어떻게 나는 원래 뭐 시골 초님이니까 시골에서 그러면서 저희 같은 고향이시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산을 좋아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기본적으로 산이 무서우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숲속 들어가는 자체가 무섭고 겁나니까 누가 가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그리고 내가 산행을 시작할 때는 등산로가 많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제 위에 누나가 있어요. 바로 위에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돈이 있잖아. 그러니까 어디 산에 간다면 쫓아가는 거야 고등학교 때. 난 돈이 안 들어가니까. 아. 그러니까 겨울에 치악산 한번 따라갔는데 눈이 한 허리까지 와 있어. 네. 상원사를 갔는데 무조건 따라갔다 왔단 말이야. 근데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 동네 좋아서 아니 여운이 남는 거지. 설레셨구나. 이렇게 눈 많으면 내가 갔다 왔는데 치악산? 그런 산에 여운이 있더라고. 그래서 어디 간다는 쫓아가는 거지 돈은. 사실은 지금 저도 사실 훅 느끼는 게 있었는데 제 인생을 좌우한 두 장면이 있었거든요. 제가 가만히 기억을 해봤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바다를 본 거예요. 사실 저도 그 충청도 조회사부에서 그 나라를 살아다 보니까 바다를 구경한 적이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제가 본 바다는 흑백 화면 속에 나오는 바다밖에 못 본 거예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 가는데 그 옛날에 강릉 숙소를 초실하게 다녔어요. 강릉에서 이제 예, 버스 타고 가야 돼. 예, 근데 대관령을 넘어갔는데
계곡 사이에 갑자기 바다가 나타났는데 그 파란색 수평선 있잖아요. 이게 너무 충격적으로 저에게 컸었어요. 아마 그 대장님이 그 이만큼 빠진 그 눈밭하고 똑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크게 가슴에 와닿아서 온통 그 머릿속을 다 휘잡아버리고 그 풍경이 너무 감동스러웠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스킨스쿠버를 하게 됐어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그때 그보다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다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갔습니다. 세상에. 계곡 사이에 저 멀리 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멀리 있는. 네, 그 작은 바다가 제 눈을 다 이렇게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야,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주민해서 확대시키는 능력이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 충격하고 그 대학 2학년 때 그 일본의 시나노강에 이렇게 수영해서 내려왔거든요. 내려오고 나서 바다에 갔을 때 거대한 파도가 태평양의 파도가 이렇게 방파제를 덮치는데 그 파도를 보고 또 놀랐어요. 오, 이런 세상이 있구나. 분명히 저 파도 너머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거야. 저 파도 너머의 세상에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 제자라고 아주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전 세계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어렸을 때 한번 머릿속에 박힌 것은 그 사람의 평생을 정합니다. 바다를 품은 도시 강원도 속초시. 김승진 선장에게 이곳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충청도 산골 내륙에서 나고 자란 소년 김승진은 18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속초 바다는 생애 처음 마주한 바다였습니다. 처음 본 찬란하게 푸른 빛깔의 그 바다는 소년 김승진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수학여행 버스를 타고 저 태백산맥을 넘어올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산골짜기 사이에 저 수평선이 보인 거예요. 바로 이 바다죠. 그런데 제 눈에 그 수평선이 굉장히 크게 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 감동은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다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게 다 있지? 이런 그 감동 때문에 온 눈에 다 이렇게 바다가 꽉 찼던 것 같아요. 그게 저의 바다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첫 만남의 강렬함은 그로 하여금 평생 바다를 꿈꾸게 만들었습니다. 무동력 요트로 세계 일주. 남들은 무모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중고 요트를 개조하며 모험을 준비한 김승진 선장은 2014년 10월 19일 마침내 당진 외목항을 출항했습니다. 모험은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출발하자마자 그를 기다리는 건 엄청난 폭풍과 무시무시한 파도였습니다. 그렇게 뒤집힐 것만 같이 흔들리는 요트 위에서 거센 비바람과 씨름하기를 몇 날 며칠.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지독하게 오래가네요. 완전히 태풍 수준입니다. 사나운 태풍이 지나가고 고요한 무풍이 찾아왔습니다. 바다가 주는 평화로움, 바다가 주는 아름다움은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선택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홀로 항해하는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아주 반가운 손님을 만났습니다. 돌고래들이 이 주변에 왔는데요. 지금 몇 마리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지 모르겠습니다. 돌고래를 더 가까이서 보고 싶은 마음에 김승진 선장 과감하게 바다로 뛰어듭니다. 돌고래를 찍을 수중 카메라까지 가지고 말이죠. 이런 항해가 아니면 결코 볼 수 없을 진기한 광경에 넋을 놓은 것도 잠시. 돌고래와 다른 그림자가 그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바로 상어입니다. 김승진 선장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는 상어. 살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순간 그는 셀카봉이 달린 막대로 상어를 위협해 겨우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헤엄쳐 겨우 배에 오릅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진짜 겁났습니다. 왜냐면 막 코앞에까지 쫙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카메라로 탁 치니까 그때서야 휙 해가지고 쓱 다시 가더라고요. 왜 그렇게 배가 멀리 있는지. 어떠한 항구에도 들리지 않고 어떠한 원조도 받지 않는 단독 항해. 그런 만큼 출발할 때 실어온 재료로 직접 음식을 해먹는데요. 흔들리는 요트 안이다 보니 주로 한 그릇으로 먹을 수 있는 메뉴로 식사를 해결합니다. 물 역시 하루에 쓸 양을 철저하게 계산해서 사용하는데요. 씻고 먹고 데우는 데 사용하는 물의 양은 하루 2.2리터로 정하고 반드시 지켰습니다. 요트 안 유일한 연료는 가스입니다. 하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선택한 낡은 가스통 때문에 준비한 전체 가스양의 4분의 1 이상이 새어 항해 마지막 몇 달은 추위를 담요와 점퍼로 견뎌야 했습니다. 이제서야 서서히 케이프온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의 에베레스트, 선원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악명 높은 바다 케이프온. 네, 저 앞에 희미하게 윤곽이 보이는 것이 케이프온 섬입니다. 6, 7m에 이르는 집채만한 파도와 강한 바람은 그의 목소리까지도 삼켜버립니다. 어마어마한 파도와 바람을 이겨내고 힘들게 케이프온을 통과한 김승진 선장. 하지만 위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빙이에요, 유빙. 오, 와, 역시, 유빙 있어. 뭐 달리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또 어두운 안개 속에서 커다란 시커먼 유빙이 떡 나타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짙은 안개 속을 떠다니는 유빙들은 그야말로 위협적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해 하늘의 운명을 맡기는 수밖에 없다는 뜻에서 러시안 룰렛이라고 불리는 유빙. 저 유빙에서 떨어져 나온 얼음 조각들이 지금 줄을 지어서 이쪽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저 아래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좀 전에도 그 엄청난 배금을 내며 얼음이 쏟아져 내리는 걸 목격했는데, 남극해에서 만난 거대한 유빙들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일촉즉발 위기의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지구 한 귀퉁이에서 만난 위대한 대자연은 또 다른 감동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5년 5월 16일 4만 1,90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기나긴 항해를 마치고 출발했던 당진 외목항으로
귀환했습니다. 왠지 똑같은 바다인데 굉장히 낯익은 것 같고 한국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예. 205일 만에, 정확하게 205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205일간의 항해를 마친 김승진 선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무풍이 온다. 태풍 같은 험난한 항해를 성공적으로 끝낸 김승진 선장에게 이제 잔잔한 무풍 같은 나날들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모험을 마쳤을 때 그 성취감이나 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어떤 기분이 드세요? 뿌듯하죠. 일단 해냈구나. 해냈구나. 일단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해냈구나. 저는 살아서 돌아왔다는 게 신기해요. 제가 혼자 사실은 제가 촬영을 다 했잖아요. 혼자 다니니까 카메라를 이렇게 몇 개 설치해 놓고 녹화를 하면서 이제 해안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7개월 만에 육지가 보이는데 아무 말도 못했어. 계속 이렇게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뭔가 얘기하려고 하다가 내가 말을 잃더라고. 근데 딱 느낌이 살아서 왔구나. 이 느낌이 제일 컸어요. 유튜브에 있을 때. 네. 그또 되게 초라한 짓이에요. 그냥 당진하고 카메라 걸쳐서 불떡이 있고 지저분하잖아요. 불떡이 있고 이렇게 섬 좀 보이고 그런 걸 바라보면서 살아서 왔네요. 이 말을 제가 처음에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도착했을 때 쾌감 그리고 하고 계실 때 그 어떤 고난을 뚫고 나가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약간 어떻게 보면 도전 중독이시잖아요 지금. 아니 목표가 확실하니까. 이게 왜 도전을? 힘들고 어려워서 도전한 거야.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힘들고 남들이 못하니까 너무 쉽게 못하니까 그리고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도전이라는 거. 그러면 산이 가지고 있는 또 매력이 있어요. 바다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을 텐데 뭐가 있을까요? 바다가 더 크죠. 저보다 그렇지 않나? 왼쪽 귀한 매력이 면적이 넓으면 또 매력이 크다는 또 깊이도 더 깊어요. 에베레스트 높이보다 바다가 실은 바다의 매력이 더 모르는 세계가. 이게 바다는 육안은 보이는 게 없잖아. 숲에서 바다. 근데 산은 육안으로 딱 보면 저 산은 어렵겠다. 저 산은 쉽겠다. 가만 수 있겠다. 이게 좀 다르죠. 부분 자체가 부분 자체가 다른데 그 바다는 일단 대양이 딱 떨어지면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나는 그래서 제일 무서웠던 게 얼음이에요. 그러나. 얼음을 내리치면 저희는 침몰할 수도 있으니까 얼음이 제일 무서웠어요. 근데 그 큰 유등에서 이렇게 작은 쪼가리가 쪼개져 나오는데 그 소리 폭파라는 소리가 들려요. 네. 얼음 소리가 굉장히 에베레스트 눈 자체는 대포 소리가 나. 네. 딱 앉아, 대포 소리, 뭐 100% 빵 소리 나면 딱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나요? 대포 소리 나요. 엄청 큽니다, 대포 소리. 이게 눈 자체야. 대포 소리가 나면 엄청나게 큰 눈 자체야. 그러면 막 죽을 뻔하고 죽을 뻔한 적은 없고요. 눈 자체 쓸려서 칼 봐서 들어간 적은 있어요. 눈 자체. 그건 83년도 얘기인데, 1983년도 내가 혼자서 크레바스 지대를 이제 지그재그 빠져다녔는데 로프 하나만 걸면 1시간 단축되는데 그래서 밑에 있는 베이스캠프 우리 이제 주방 보장을 해서 불러줄게. 얘들 꼬신 거지 내가 올라가지고 내가 작업 지시하는 거에 딱 앉아가지고 올라가야 이렇게 작업 조금 더. 근데 이 두 명이 가는 옆에 눈을 밟을 발자국이 여기서 뚝 하고 무너지는 거야. 저는 밑에 있었는데 그냥 진짜 뭐 스무스하게 눈에 쓸 들어가요. 어디 크레파스 들어갔어. 45m 떨어졌는데 빡 진짜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
걔들 로프 내주셔서 끌어올려서 나왔다니. 왜 그럼 안 매달리세요? 그냥 지금 상태가 어떻게든데 뭐 스무살 들어가는. 눈이 쿠션 같은 거. 아, 스무살 들어가는. 안 붙이기 다행이죠. 아, 근데 잘못 떨어지면 이제 그러니까요. 낑겨 살 사람은 살아. 사찰은 해봐서 떨어져 살았다는 사람 처음 봤어요. 처음 들었어요. 인간의 능력에 끝이 없음을 보여주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산악인 허영호 대장입니다. 세계 7대륙 최고봉과 지구 3극점을 동시에 달성한 탐험가. 세계의 지붕 에베레스트를 6번이나 등반에 성공한 자타공인 최고의 모험가. 그런 그가 틈나는 대로 찾는 곳은 언제나 산입니다. 체력 관리도 필요하고요. 또 시간 날 때마다 산이 생각나니까 산에 가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산행을 자주 갑니다. 헛개비라는 별명을 달고 살았을 정도로 체력이 약했던 소년 허영호. 눈 덮인 산의 매력에 빠져 산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높은 산에 가보자는 마음을 이어가다 어느새 한국 탐험사의 역사로 성장했습니다. 첫 번째 히말라야 갔고 그리고 8,000m 봉우리를 처음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 기분 좋았죠. 내 체력으로 이 정도면은 8,400m 정상으로 올라왔는데 다른 봉우리도 얼마든지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힘들고 가장 극적인 것들은 에베레스트 처음 올라갔을 때 87년도 겨울에 동계 에베레스트 올라간 것하고 그래도 또 북극점, 남극점 이 세 군데 제가 태극기 꽂았던 그 순간들이 아무래도 가장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해발 7,300m 이상의 고봉이 30여 개나 분포되어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 히말라야. 그곳 해발 3,400m에 남체바자르 마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허영호 대장이 이 마을을 찾았는데요.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입니다. 자.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는 허영호 대장. 허영호 대장을 눈물 짓게 한 꼭 만나고 싶었던 이는 그의 첫 에베레스트 등반에 동행했던 네팔인 셰르파입니다. 올라불려서 여기 금정병원까지 나하고 둘이 있었거든. 싸웠을 거래. 바람이 많이 불어가 탈출했는데 그때 이 친구가 동생으로. 허영호 대장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입니다. Yeah. then be careful success. not too coolly The pickle. no good so 비슷하리. slowly 비슷하리. 동료고 마음이 짱해서 얘기를 못해. 지난해인 2017년 허영호 대장은 에베레스트 등반 성공 30주년을 맞아 64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에베레스트 등정에 나섰습니다. 에베레스트 보이고 초요. 마칼로 8,000m 3개가 마칼로 에베레스트 초요. 8,000m 3개. 이번 등반이 성공하면 6번째 성공. 이미 여러 번 보았던 풍경임에도 처음 보는 듯 황홀하기만 합니다. 베이스 캠프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성공적 등반을 기원하는 부다야 의식입니다.
잠바. 잠바라고 불리는 이 가루는 쌀보리 가루인데요. 산을 향해 다 함께 이 가루를 뿌리는 것으로 의식이 끝납니다. 아, 다 끝나고 이제 다 같이 마물 앞에서 자 산행합시다 하는 거예요. 네.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이른 새벽. 허영호 대장의 6번째 에베레스트 등반이 시작됩니다. 64세 나이가 무색할 만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향하는 허영호 대장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습니다. 로프로 서로를 연결한 채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등반에서 꼭 필요한 팀워크입니다. 오를수록 산소 부족으로 호흡은 점점 가빠지고 경사는 더욱 가팔라집니다. 제2캠프에 도착하면 따뜻한 식사와 차로 지친 몸을 달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상을 향한 등반은 계속됩니다. 아, 저기 봐봐. 아이스폴 장관. 아, 위험한지요. 대단하네. 이 산에 6번째 오르는 허영호 대장은 매 순간 다짐했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라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그러나 그 다짐은 정상 등반 성공이 가져다주는 성취감과 장관을 이루는 산의 풍경에 늘 무너지곤 합니다. 정상을 지척에 두고 험한 날씨에 텐트에서 하루를 대기합니다. 산소 호흡기 없이는 숨 쉬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그만큼 에베레스트는 인간의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5월 15일 사우스콜입니다. 앞으로 한 2시간 후에 사우스콜부터 정상 공격 시작합니다. 정상 공격에 대비해 음식으로 에너지를 보충하고 장비도 철저하게 챙깁니다. 마침내 정상이 눈앞에 보입니다. 64세 6번째 정상 등반. 이로써 허영호 대장은 에베레스트 국내 최다 최고령 등정을 기록하게 됩니다. 대장님은 팀으로 다니시고 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혼자 혼자가 솔로로 어떻게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혼자 다니면 네. 일단 정말 편하죠. 아무래도 말을 이렇게 쉽게 하죠. 고독의 세계가 크다고. 외로워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독의 세계가 더 크다고 말을 쉽게 표현한 그릇이 않아요. 고독이라는 게 있거든. 네. 같이 가도 외로운데. 뭐 바람밖에 없지 않게 할 거예요. 타도 소리가 뭐가 있어? 바람도 있고 갈매기? 세랑님이야. 바람도 있고 뭐 자연 속에서 많이 활동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각과 변하는 자연 사실 좀 지루하지 않게 만들거든요. 근데 좀 전에 태풍 얘기를 하셨지만 태풍을 타게 한다거나 혹은 그 고통에서 고통을 이겨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쾌감이 있어요. 아, 혼자 달려서 쉬다는 거예요. 이 태풍도 별거 아니네. 갈 수 있네. 이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또 그런 거를 헤쳐나가는 자기 자신이 좀 뿌듯한 것도 있어요. 혼자 다니고 아무 도움도 안 받으니까 이제 확실하게 증명이 되잖아요. 아, 나는 여기서 해냈다. 제가 산악인들 인간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사소한 것다도 한번씩 싸우잖아요. 늘 그렇죠. 베이스 캠프에서 싸움하는 경우, 우회 캠프에서 싸움하는 경우 많아요. 외국도 많고, 예민해지니까. 예민해지 것도 있고, 특히 이제 마지막 정상 공격이 이제 정해질 때 다 올라가고 싶은 욕심을 갖고 왔는데
못 올라가는 데가 이제 지명, 대장이 이제 지명했을 때 여기서 또 마찰이 생기는 거고 자기 올라가고 싶은 대장이 못 올라가고 나도 공격을 끼고 싶은데. 그래서 주먹 다짐하는 경우가 그래요? 많이 있어요. 주먹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그 대장의 판단에 의존을 맡겨야 되잖아요. 맡겨야 되죠. 절대 걱정을 해서 그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 안 되는 것 같아요. 모험을 자주 떠나시다 보면은 댁을 비우셔야 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가족들이 모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반대 많죠. 싫어하죠. 한참 대산 다닐 때는 6개월씩 집을 비웠어요. 두 번 동안 동안 6개월. 그래서 그때 우리 아들 초등학교 다녔는데 아빠 오기만 하면 책상에 꽁꽁 붙들면 아드님이 네.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오, 못 가게. 야, 아빠를 되게 사랑하는 거야. 야. 근데 이렇게 뭐 등반 갔다 탐험한다 그러면은 제가 가기 전에 이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왜? 한번 잘못하면 다치거나 죽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속마음을 100% 얘기를 못하고 하는 항상 얘기하면 진짜 이거 그러니까 진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를 이거 얘기를 숨기는 거 하나는 끝까지 안 하고 나는 안 다치고 살아서 돌아가야지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지. 근데 갖고 있다. 잘못하면 다치거나 죽을까 봐 그걸 갖고 있는데 근데 준비를 잘해가지고 도망가니까 안 다쳤어. 아유, 정말. 우리 승진 씨는 반대가 거기도 없어? 저는 반대 없었어요. 거짓말. 저희 가족들은 반대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제가 얘기를 안 하거든요. 아니 안 하니까. 네. 그것도 좋은 이게 방법이야. 상담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제안을 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 의견 듣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아예 상의를 안 해요. 상의를 하면 반대를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통보만 해요. 선생님은 앞으로 또 도전에 대한 꿈이 뭐가 있었어요? 이제 또 다른 뭐 준비하고 있죠. 여기 세계 대회가 있어요. 이때 대양간 대양간 거. 그런 것도 있고요. 논스톱으로 지구 한 바퀴 돌아오는 시합. 저도 그렇게 돌아오는. 예, 그런 시합에 나가서 우승하고 싶어요. 우리 민족은 바다에 강한 민족이었잖아요. 작년에 바다. 네, 해양 강국이 되려면 바다에 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면 우리도 자기 자신만의 비전을 바다에 발견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다에서 좋은 성과들을 낼 것 같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이 해양 대국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 좀 용기를 주고 싶어요. 그러려면 세계대회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을 비우고 제가 우승합니다. 그럼 이제 저는 스타가 돼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돈을 쫓아서 엄마들이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로드스쿨에 들어간다. 그게 제 꿈입니다. 대장님도 경동기를 경비행기 한지 한 네. 그러면 그쪽으로도 또 새로운 모험을 하고 있어요? 경비행기 한 이유도 이제 세계적인 이제 모험하러 한 거고 이 비행기 가지고 세계 일주를 도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허영호 대장의 도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 그럼에도 그는 쉬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의 새로운 도전은 경비행기입니다. 지난 2000년 취미로 경비행기 조종을 시작했는데요. 조립도 직접 해야 하는 작은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는 완전히 어린아이들 장난감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날개를 띄었다 붙였다. 지금 이 동체 메인 날개도 지금 다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다 이렇게 조립식을 하면은 한 10분 내지 20분 안에 완전히 다 날개가 조립이 돼요. 그래서 날아갈 수 있어요. 비록 작은 비행기지만 속도는 꽤 나갑니다. 하늘에서는 한 150km 정도 속도를 내요. 작은 비행기에 실린 허영호 대장의 꿈은 아주 큽니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과 남극, 북극점을 밟으며 원했던 것을 모두 이룬 허영호 대장. 땅 위에서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는 그의 관심은 하늘을 향했습니다.
7대6 최고봉하고 에베레스트 북극 남극 탐험을 다 마치고 나서 원래 어렸을 때 꿈은 이 비행기 조종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어렸을 때 꿈을 실천해 보자. 그때부터 이제 비행기 교육을 받았죠. 여기 바로 이 장소에서 이제 비행기 교육을 받아서 면허를 취득하고 또 비행기 내 비행기 만드는데 또 몇 년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2011년 4월 모험가 허영호 대장은 경비행기로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번 독도 초경량 비행 도전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초경량 비행기로 도전한 의미도 있고요. 또 독도는 우리 땅, 우리 영공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비행길을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충북 제천을 출발한 지 2시간. 독도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독도의 하늘이 대한민국의 하늘임을 허영호 대장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순간입니다. 독도를 지나 마라도, 가거도까지 우리 영공의 동서남쪽 끝자락을 도는 1800km에 이르는 단독 비행에 성공한 것입니다. 600kg 초경량 비행기로 10시간을 쉬지 않고 날아서 이룬 성과입니다. 하지만 그의 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토종단에 이어 경비행기로 세계 일주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이 세계 일주 목적은 제가 못해도 누군가가 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이. 왜?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왜? 우리께 필요하거든요. 서양인께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께 필요하기 때문에 세계 일주를 꼭 해서 특히 청소년들한테 많은 꿈, 희망,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아주 이게 멋있는 비행기들이에요. 예.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비행. 세계 최고봉들을 탐험한 산악인 허영호 대장은 이제 하늘에서의 탐험을 하려 합니다. 그가 발로 밟아 탐험에 성공한 북극점, 남극점, 에베레스트를 경비행기로 넘어가는 세계 일주가 그의 새로운 꿈인데요. 경비행기로 독도의 하늘을 난 것처럼 북극, 남극, 에베레스트의 하늘도 날 수 있기를 허영호 대장의 새로운 꿈을 응원합니다. 고풍스러운 붉은 지붕과 눈부시게 푸른 바다가 반기는 곳, 유럽의 숨은 진주 크로아티아입니다. 요트들이 반겨주는 하얀 해변 도시 스플릿은 김승진 선장에게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2010년 그의 요트 아라파니를 바로 이곳에서 만난 것인데요. 당시 수중에 있는 돈을 다 털어 김승진 선장은 중고 요트를 샀습니다. 중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꿈만 바라본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뒷줄을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앞에 줄을 풀어서 던져버리시죠. 바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같은 꿈을 찾아 크로아티아의 요트를 사러 온 한 남자. 예전의 자신과 같은 모습이기에
김승진 선장은 그에게 요트 조정을 가르쳐 줍니다. 아주 방향 좋아요. 예. 그대로 수도 가면 돼요. 왼쪽으로 더 꺾으시고. 예. 자신이 사랑하는 요트를 다른 누군가도 사랑해 줄 때 김승진 선장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어떤 길을 가도 다 어렵거든요. 그렇다면은 내가 하고 싶은 길로 가는 것이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인생 아닐까 싶어요. 인천 영종도. 이곳에서 역시 김승진 선장은 요트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합니다. 타고 멀리 가시면 안 돼요. 거꾸로 올라올 때 3배 이상 시간이 걸려요. 마파랑으로 뭐 열심히 가도 멀리 못 가요. 열심히 가서 나중에 올 때 편하신 게 더 나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요트를 경험하고 요트에 관심을 갖게 되고 요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바람이 좀 아쉽다. 바람이 없으니까 좀 세일링이 좀. 김승진 선장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아 맞네. 센서 꺼야지 아마. 예. 사실은 무궁무진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바다도 있죠. 구름도 있죠. 하늘도 있죠. 물속에 물고기도 있죠.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 풍경이 정말 1분도 똑같은 풍경이 없어요. 계속 바뀌어요. 한번 해결된 사람은 평생 괜찮아요. 바다가 주는 특별한 선물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김승진 선장. 그의 요트엔 오늘도 사람들의 꿈이 실려 있습니다. 두 분 다 이렇게 모험의 어떤 상징이시고 아이콘이신데 사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도전, 모험 이런 게 어려운 세대입니다. 약하죠?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좀 그런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한테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이 모험 사실 조금 특별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을 누구나 다 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사실은 우리처럼 특별한 모험이 아니더라도 자기 나름의 모험을 다 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당신은 왜 모험을 안 하느냐 이건 굉장히 큰 신뢰되는 말이에요. 제가 생각해요. 사실은 누구나 다 모험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 전체 다 나가서 바다에 가서 저처럼 뛰어다녀 보세요. 우리나라 경제 안 돌아갑니다. 근데 걔들이 중요하다고. 모험의 세계, 호기심의 세계. 주위에 다 있어요.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다. 근데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서 근데 피라미드처럼 쌓아가서 최고가 될 수 있는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국민하고 국민의 정서적인 흐름이 또 같이 가야 돼. 국민의 정서적인 흐름이 이 계속 정적인 역사를 하면 선쟁 못 절대 안 돼. 같이 가야 돼. 국민의 박소리가 같이 가야 돼. 이게 약한 거거든. 아니 약해. 두 분은 다시 태어나셔도 이런 모험적인 삶을 사실 건가요? 그럼요. 저도 그랬어. 만약에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처음부터 모험가로 나섰을 거예요. 아예 일찍부터. 정말 이 자연과 인생에 가장 밀착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이제 만족하고 있고요. 저희 가족이 하겠다고 해서 좀 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등산 탐험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40년 정도 했는데 참 후회도 안 하지만 이왕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이 지구의 아름다운 대자연을 못 보고 죽는다. 이 참 그래도 자연하고 가깝게 지나면서 인생을 대자연을 보고 사는 게 사람 사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게 아니라 생각해요. 사실 오늘 원장님 오랜만에 뵀잖아요, 얼굴을. 근데 갑자기 젊어져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휴, 왜 이렇게 젊어졌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제 대화를 나누는 이게 헌대장님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소년의 마음. 이 소년의 마음이 있으셔서, 계속 그냥 하고 싶은 거야. 모험하고 싶고,
그래서 안 늙으신 것 같습니다. 피부도 좋으시고 저보다 더 좋으세요 피부가. 그 스폰서만 많이 좀 쉬워. 그러니까요. 모험가들이 모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을 만들어주는 진정한 모험가들이 이렇게 모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그런 재단 만들어서 재정을 확보하시고 그래야 저같이 모험에 미친 사람들이 좀 할 수 있고 가치 있는 몸에 분명히 있거든요. 기회를 주셔야 네, 그런 가치 있는 모험에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을 좀 조성하고 싶어요. 박수. 처음엔 큰 바람이 무섭지만 나중엔 큰 바람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깨지고 부서지더라도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김승진 선장과 허용호 대장.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위대한지 온몸으로 보여주는 이들의 도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만들어낼 새로운 역사를 기대해 봅니다.